머리카락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탈모 치료 좀 도와주자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의사들은 반대 성명을 내고 환자 단체들은 분노했죠. 청년들은 환호했고 정치권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동의 전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탈모 얘기를 꺼냈어요. 탈모는 옛날엔 그냥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텐 생존 문제 아니냐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오면 관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료계는 성명을 준비하고 환자단체는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정책 신호거든요. 복지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였고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고 SNS는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문장이 수백억 수조 원짜리 정책 논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건강보험이 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돈 중에 건강보험료가 있죠? 그 돈을 모아놨다가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본인은 3만 원만 내고 나머지 7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생명이나 건강에 꼭 필요한 치료만 적용받거든요. 암 치료, 수술, 중증질환 같은 거요. 반대로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 치료는 본인이 100% 다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탈모 치료는 여기에 속했어요. 미용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탈모도 병이니까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자고 말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탈모약을 한 달에 5원씩 내던 사람들이 10,000원에서 20,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청년들 입장에선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탈모 치료받는 사람만 24만 명입니다. 그중 20대와 30대가 37%예요. 약 9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설문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 남성 중 30% 이상이 탈모로 고민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3명 꼴인 겁니다. 탈모약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들고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합니다. 끊으면 다시 빠지거든요. 전문가들이 계산해봤더니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1년에 1조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줄여도 최소 1,000원은 들어간다고요. 1조 원이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건강보험 예산이 약 110조 원입니다. 그중 1조 원을 탈모에 쓴다는 건 전체 예산의 약 1%를 머리카락에 쓴다는 뜻이에요. 1조 원이면 초등학교를 1,000개 지을 수 있고 지하철 노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절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통장이 곧 바닥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024년 2월에 정부가 계산해 봤을 땐 2026년에 3,072억 원 정도 적자 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1년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3천억 원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5년 9월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자가 4조 1,238억 원으로 예상된 거예요. 불과 1년 7개월 사이에 적자 전망이 3,072억 원에서 4조 1,238억 원으로 13배 넘게 뛴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조 8,166억 원이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건강보험 통장에 쌓여있는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보면 더 무섭습니다. 2024년 전망에선 적립금으로 2.7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2025년 전망에선 1.4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나온 겁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1.4개월이면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치 돈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회사로 치면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한 달 반치밖에 안 남았는데 매달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2033년쯤 건강보험 통장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2033년에 건강보험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면 10만 원짜리 치료를 3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바닥나면 6만 원, 7만 원, 심하면 10만 원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맹장 수술하는데 지금은 100만 원 정도 들면 본인 부담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100만 원 전부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는 어떨까요? 지금도 수천만 원 드는데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들면 억 단위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지금 직장인이 월급의 약 7%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이게 10%, 15%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지금은 21만 원 정도 내는데 앞으로 30만 원, 45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920만 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쓴 병원비가 49조 원입니다.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4%를 노인들이 쓴 거예요. 계산해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53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평균 130만 원 정도 쓰고요. 4배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같은 병들이 생기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노인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2030년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가 됩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인 거예요. 2040년엔 35%가 됩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병원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반대쪽입니다. 보험료 내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잖아요.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0.72명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젊은 사람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젊은 사람들이 낸 돈으로 노인들 병원비를 대주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 1명이 부담해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5명, 6명을 부양해야 하는 거예요. 약값도 큰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으로 쓴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1위가 고지혈증 치료제예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죠. 이게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2위가 항암제, 3위가 혈압약, 4위가 위장약, 5위가 당뇨약입니다. 특히 항암제가 문제입니다. 새로 나온 항암제들은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 약을 써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약들을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암 환자가 1년에 1억 원짜리 항암제를 쓴다고 칩시다. 건강보험이 70% 지원하면 7천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내줘야 해요. 암 환자가 10만 명이면 7조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모 지원을 언급하니까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날 바로 성명을 냈어요.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탈모부터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실제로 암 치료나 희귀질환 치료는 건강보험이 70% 정도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나머지 30%는 본인이 내야 하는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니까 환자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7천만 원은 건강보험이 내주지만 3천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더 심각한 건 새로 나온 항암제 중에는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을 전부 본인이 내야 해요.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난소암 환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전체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떤 항암제가 잘 듣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수백만 원을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검사비만 수백만 원인데 항암제까지 하면 수천만 원이 드는 거죠. 희귀 질환은 더 심각합니다. 환자가 적다 보니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1년에 몇억 원씩 드는 약도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이 돈을 다 본인이 내야 하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단체들이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치료제가 있어도 급여 적용이 안 돼 치료를 못 받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요. 목숨 걸린 사람들 놔두고 머리카락부터 챙기냐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법을 보면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과 의학적 필수 치료를 우선 보장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목숨 걸린 치료를 먼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럼 탈모는 목숨과 관련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탈모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암이나 심장병처럼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탈모가 생존 문제라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드름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기면, 비만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 키가 작아서 연애가 안 되면, 주름 때문에 나이 들어 보여서 직장에서 차별받으면 이 모든 걸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드름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사람, 비만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사람, 키가 작아서 자신감이 없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들도 탈모 환자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도 다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여드름 치료, 비만 치료, 키 크는 주사, 주름 제거 시술까지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돈이 한정돼 있는데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까요? 당장 생명이 위험한 암 환자?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탈모 환자? 이게 바로 이번 논쟁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도덕이 아니라 계산의 시스템입니다. 누군가를 더 도와주면 누군가는 덜 도와봤습니다. 탈모 치료에 1조 원을 쓰면 그 1조 원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치료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낸 돈을 모아서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도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암 환자가 1억 원짜리 항암제를 못 쓰고 있는데 탈모 환자한테 먼저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탈모도 충분히 심각한 문제다.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탈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생활도 힘들어한다. 이것도 삶의 질 문제의 문제 아니냐는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심각합니다. 온라인 탈모 커뮤니티에 가보면 회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중 60%가 20대와 30대입니다. 매일같이 머리가 계속 빠진다. 거울 보기가 무섭다. 사람 만나기 싫다 같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 남성 중 30% 이상이 탈모로 고민한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3명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용 문제일까요? 이들에게는 진짜 심각한 고민인 거죠. 그럼에도 의료계는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탈모도 지원하고 암도 지원하고 다 하면 되는데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생명이 걸린 치료가 먼저라는 거죠. 그럼 정부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여기서 정치가 등장합니다. 20대와 30대 남성들이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거든요. 선거 때마다 이들의 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비싸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요. 기존 복지 정책을 보면 노인, 아이, 여성 위주예요. 청년 남성들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청년 남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 가고 보험료 내고 세금 내는데 돌아오는 건 없다고요. 실제로 20대 남성의 건강보험 이용률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습니다. 젊고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이 적은 거죠. 그런데 보험료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여기에 군 복무 문제가 더해집니다. 20대 남성들은 2년 가까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경력이 단절되고, 그 시간 동안 여성이나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경력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탈모는 이들이 일상에서 직접 겪는 문제입니다. 군대, 취업, 집값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일상의 문제죠. 여기에 탈모 치료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드디어 우리 얘기를 해주는구나 싶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논쟁에서 여성 탈모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성도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 논쟁은 거의 20대와 30대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 집단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탈모부터? 라고요. 실제로 출산 관련 지원을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난임 치료 지원도 한정적이고, 산후조리 비용도 비싸고, 육아휴직 급여도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죠. 부모 세대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우리 때는 머리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같은 반응이 많아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SNS 반응을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20대와 30대 남성들은 드디어 이게 정치다, 표줄 가치가 있다 같은 환영 반응이 많았어요. 반대로 중증질환 환자나 의료계 나이 든 사람들, 여성들은 어이없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포퓰리즘이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탈모는 효율적인 카드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청년층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1조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정치적 효과는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복지 정책 중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부는 일단 청년 건강 바우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년에 병원을 거의 안 가는 20대와 30대 청년들한테 작년에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최대 12만 원까지요. 그 돈으로 탈모 치료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2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탈모약이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 하니까 2개월에서 4개월치밖에 안 되거든요. 탈모 치료는 평생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 지원이라기보다 우리가 청년들 신경 쓰고 있다는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냉정합니다. 머리카락보다 먼저 살려야 할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탈모약을 질병치료제로는 분류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안 해줘요. 본인이 알아서 돈 내고 치료하라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NH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의료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남성형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나라는 미용 목적 치료는 법정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대신 예외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큰 사고로 심각한 탈모가 생긴 경우처럼 명확한 질병 때문에 생긴 탈모는 지원해줘요. 가발 비용을 일부 대주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는 미용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돈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성 탈모와 유전성 탈모를 구분해서 질병성 탈모만 지원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경계를 허물면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탈모를 허용하면
다음엔 비만, 그 다음에 여드름, 그 다음엔 주름, 이렇게 계속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탈모는 질병이 맞긴 한 걸까요? 의학적으론 맞습니다. WHO 국제질병분류를 보면 남성형 탈모가 명확히 질병으로 등록돼 있어요. 우리나라 병원들도 탈모를 질환으로 분류하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질병이라는 것과 나라가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이나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신체 기능에 손상을 주거나 생명을 위협하진 않거든요. 반면에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생긴 탈모나 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는 명확한 질병 때문에 생긴 거라 의료 필요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탈모 지원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얽혀 있어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가? 생명이 걸린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중 무엇이 우선인가?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 논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탈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버려질 수 있는가를 정하는 싸움입니다. 건강보험 통장에 돈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먼저 도울 것인가? 암 환자가 1억 원짜리 항암제를 못 쓰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모부터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청년들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으니 탈모도 지원해야 할까요? 2033년 건강보험 통장이 바닥나면 우리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비는 폭등하고 지금까진 보험 적용받던 치료도 본인이 다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탈모 논쟁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 불편한 질문 앞에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